캠페인은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을 후원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만 더 많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시지 못하는 분들께 광고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광고 1회당 베나TV의 수익은 1원입니다. 영상 하나당 광고 5개를 다 보시면 5원의 수익이 베나TV로 옵니다. 이 금액만으로는 프로그램 제작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후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탈북 청소년들에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눌러 어색해하네. 좀 전에 얘기했는데. 인사는 늘 어색해요. 자, 오늘도 이제 변함없이 남한 게스트 이제 강사계 김태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저희가 이제 북한 청소년들에게 이제 보내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남한에서 가장 이제 유망한 직종, 이제 그리고 직업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남한에서 제일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직업이 뭐가 되고 싶냐면은 아이들 연예인을 많이 이야기해요. 요새 또 공개 프로듀서 같은 그 오디션 같은 프로그램이 많아지니까 네, 나도 스타가 돼서 돈을 많이 벌고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다, 그런 직업을 갖고 싶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뭐 갑자기 북한은 그러면은 뭐 연예인이 제일 좋은 직업인가? 아니, 북한에서는 연예는 아직도 연예인에 네. 대해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은 북한에서는 TV에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면 그리고 이제 채널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채널이 하나예요. 채널이 세 개구나. 아니 근데 뭐 약간 평양적에서 평양에 3개를 가면 보는데 평양에는 7개 채널 정도 되더라고요. 7개요? 네. 오, 많이 늘었네요. 아유, 그런데요? 네, 막 교육문화, 그 네. 외국 방송, 그리고 TV, 만수대. TV 조선이래. 만수대. 네, 만수대 만수대. 있고 그리고 네. 위성 채널 있고 위성 채널 있어요? 그 기본 채널 있잖아요. 저희 아, 하나로 조선중앙, 보는 거. 네, 조선중앙 방송. 있고. 그러고 나머지 2개는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 그리고 정도. 남한 친구들이 또 여학생 같은 경우에 아나운서 굉장히 좋은 그럼요. 직업으로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아나운서가 정해져 있어요. 몇십 대한- 년을 대대로 내려오는. 대한민국 아나운서 100명 안 되지 않나요? 100명이 안 된다고요? 아나운서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아나운서 하면은 좀 최고의 직업으로 꼽아요. 네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아나운서가 좀 아니에요. 이 아나운서가 없지만 북한은 되게 여기에는 그 한국은 연령대가 있잖아. 아나운서 할 수 있는 연령대인데 북한은 한 번 하면은 거의 뭐 60 되실 때까지도 할 수도 있는 거의 뭐 이렇게 넘사벽 누구도 쉽게 갈 수 없는 직종 중에 하나다 보니까 아나운서 그렇게까지 인기 있지 않은 것 왜냐면 같아요. 북한은 채널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나운서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채널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사내 아나운서들도 있어요. 이제 회사 안에 있는 그리고 굉장히 또 이제 아나운서 학원들도 또 많고 그리고 스피치 능력을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아나운서 하다가 이제 뭐 학원 강사로 이제 전향해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나운서가 굉장히 큰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직종. 우리 때만 해도 제일 관심 갖는 직종이 군인. 군인. 다 애들이 다 군인이야. 군인. 다 또 장교야. 90년도 때였어요. 우리 때라고 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때. 우리 때라고 하면 시청자분들이 잘 못 네, 알아들으시니까. 90년대라고 군인이었고 그리고 좀 더 하면은 뭐 당 간부 네. 그다음에 안전원 보위원 네. 뭐 요 정도 지금 대부분 다 군 계열인 거죠. 요즘은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무역 뭐 이쪽이라든가 장사 이쪽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그 또 횟수마다 또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는 진짜 이렇게 막 꿈을 꿀 때는 그 영화 배우 아니면은 영화 배우? 네, 영화 배우 아니면은 교통보안원 있잖아요. 네, 네. 여자들이 이제 평양에 교통경찰. 가면은 신호등 대신에 여자들이 가운데 서가지고 이제 머리 까딱까딱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 봤어요. 네. 동영상에서. 그렇지 않는 게 너무 차량 이쁘잖아요. 이게 통제를 하는 거죠. 파란 네. 하늘색 맞아. 옷인가 입고 이제 치마 딱 입고 하는 게 너무 멋있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싶었고 그 외에 이제 뭐 그 저는 음악 쪽으로 갔으니까 음악은 너무 막 좀 질렸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화 배우가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막 연기를 한다던가 막 이런 거. 지금은 또 그게 아니죠. 지금은 또 많이 달라졌죠. 뭐 사실은 북한에서 이제 어릴 적에 한 뭐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이제 내가 꿈꿀 수 있는 폭은 굉장히 많아요. 뭐
안드론도 되겠다 하고 뭐 버이언도 되겠다 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영화 배우도 되겠다 하고 굉장히 당일권도 되겠다 하고 굉장히 넓은데 중학교부터 올라왔을 때부터 좀 좌절하기 시작하거든요. 현실을 하는 거예요? 현실을 알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집안에서는 죽었다 깨도 당일권을 하지 못하겠구나. 왜냐면 자기네 집안의 성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은 진짜 그냥 어릴 적에만 이제 꿈꾸고 있는지를 그런 어릴 적에만 이제 유망한 거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그렇게 살다가 남한에 오게 되면은 이 자기 장래 희망에 대해서 좀 잘 네.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왜냐면 그 나올 때부터 이게 농촌에 자란 친구도 농촌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다음에 약간 것처럼 공장 노동자 자식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꿈에 대해서 어떤 분이 충격받더라고요. 왜냐면 그 아시는 교회 권사님인데 중국에 있는 청소년들 만나서 얘기는 하는데 너희 꿈이 뭐냐고 했더니 꿈이 뭐냐고 다시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되게 쇼킹했다고. 왜냐면 그 여기 친구들은 계속 어릴 때부터 꿈이 뭐냐라고 질문 받았는데 그게 북한 친구들한테 익숙치 않은 질문이어가지고. 많이 거죠. 네. 북한에서는 너 꿈이 뭐니라고 하는 질문은 거의 없는 거죠. 저희는 어릴 때 소원이 뭐니 이런 질문은 많이 받겠지만 늘 꿈이 소원 뭐니. 맞아. 근데 소원이 꿈이라고 여기서의 꿈은 굉장히 직업과 연관되는 그렇죠. 단어 가운데 하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이제 봉건 시대랑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신분 상승의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하기 때문에 꿈이라는 단어에 대한 질문을 거의 못 받죠. 저희는 어릴 때마다 항상 학교에서 종이를 주면 거기에 장래 희망을 적으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항상 부모님한테 가서 엄마가 적으라는 걸 적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북한에서 이게 이제 청소년들이 네네. 뭔가 자기 직업, 장래 희망 거기에 대한 뚜렷한 뭔가 좀 비전이 있었으면은 그러면은 좋겠어요. 우리 주옥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우리 북한 온 친구들한테 어떤 직업을 이렇게 권유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제가 뭐 다 잘하는 게 있고 네네, 그럼요. 좋아하는 게 네네. 있기 때문에 뭘 이걸 해라라고 추천 못 하겠고 제가 그 기사를 이제 통계를 하나 네. 해봤어요. 네네. 이제 남한에서 이제 인기 있는 직업, 아이들이 선호하는 직업인데 한번 들어보시고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일 선호하는 직업 1위가 뭘 것 같아요? 선생님이요? 네,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선생님이고 가장 직접적으로 피부에 네. 와닿는 네, 선생님. 초등학생은 운동선수. 왜냐하면 한창 이제 올림픽이다, 뭐 박지성 너무 오래됐나? 아무튼 이게 많이 이슈를 받으니까 운동선수가 되고, 3위가 의사. 중학생도 의사. 그러니까 전문직을 조금 네네.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중학생은 두 번째가 경찰이에요. 근데 경찰은 북한에 있을 때 아까 뭐 군이나 네네. 보위부 이런 데 경찰 거의 비슷한 업무 그쵸. 분장이니까 네네. 경찰 어릴 때 만약에 나는 보위부가 꿈이다 하면은 경찰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 고등학생은 2위가 간호사예요. 아이고. 간호사. 전문직이다, 안정적이다. 네, 전문직이죠. 이 부모 영향인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를 굉장히 예뻐해 주시는 그 선생님 저보고 간호대를 가라 했어요. 그래서 간호대를 가면은 너도 의료 혜택이 많지만은 부모님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간호대를 가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되게 현실적으로 가르쳐 주셨네요. 네, 현실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3위가 생명자연과학자 연구원, 과학 쪽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그러니까 남한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네. 지금 원하는 직업이 이 정도. 그럼 지성 씨는 그러면 아이들에게 우리 탈북 청소년 아이들에게 어떤 직업을 권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 앞으로 유망 직종에 대해서 관심을 참 많이 가졌고 항상 그 미래 보고서를 항상 보는데 우사도 없어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경찰은 있을 거고 그 뭐 기본적으로 없어지는 직종과 뜨는 직종이 있는데 프로그래머 보안 쪽은 네. 해킹 이쪽은 계속 뜬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공대에 관심 있고 수학에 재질이 있으면 재능이 있으면 이쪽으로 가면 좋겠고 앞으로 뜨는 게 4차 산업 그 AI잖아요. 네. 이때 가장 뜨는 게 윤리 학문이 뜬다. 왜냐면 왜냐면 네? 철학 인문학이 떠요. 특히 왜냐면 이게 만약에 컴퓨터한테다 프로그램을 넣어요. 만약에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있어요. 운전자를 살리고 3명을 죽일 건가? 이거에 대한 이게 윤리적인 부분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득력을 해야 돼요. 멈춰서야지.
근데 문제는 운전자 왜냐면 이게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자동으로 하다 보니까 운전하기 결국에는 때문에. 이 프로그램 안에 운전자를 죽이고 3명을 살릴 건지 아니면 운전자를 살리고 3명을 죽일 건지 이건 프로그램으로 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네. 윤리가 뜰 네. 수밖에 지금 앞으로는 윤리가 앞으로는 점점 뜰 수밖에 없어. 인공지능이 가면 갈수록. 네네. 왜냐면 네. 저는 또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봤는데 요새 코딩 강사가 또 인기래요. 네.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는. 네. 그래서 인문대 나온 직장인도 컴퓨터 학원을 가서 네. 앞으로를 준비한다고 이제 코딩을 배우고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배우고 싶어요. 어머, 와, 배우고 싶다고. 배우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지금 아직 10년, 20년을 바라보는 청소년들은 그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냥 대비 차원에서 배워두는 네네네네. 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유진 씨는 그러면 뭐 어떤 걸 권하고 싶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네. 다 있잖아요. 근데 꿈이라는 게 솔직히 내가 이뤄놓으면 또 다른 걸 또 하고 싶고 맞아. 또 뭐 또 달라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다가도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다른 과로 이전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학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북한에는 피부 미용 이런 게 없으니까 여자들에 대한 막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여자들이 너무 가꾸고 막 이러니까 그런 분야가 되게 다양하니까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뷰티 쪽으로 가도 이제 괜찮고 앞으로 이제 통일이 됐을 때도 이제 뭔가 그 북한에 가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넓어질 것 같고요. 북한 여성들의 고원 네. 피부를 위해서 파이팅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말해주고 싶은 게 그 4차 산업도 충분히 우리가 이제 직업을 고를 때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통일이 솔직히 금방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일이 됐을 때 너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도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그렇네요. 같아요. 누구보다 북한에서 살아서 잘 알았으니까. 또 박교수 저는 그냥 일단은 꾸미고 가꾸고 이런 거에 네.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언니들이 많은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제 언니들한테 머리도 해주고 메이크업도 해주고 이러면서 살아다 보니까 여기 한국에 오니까 또 북한에도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저도 지금 배웠거든요. 네, 그 여자들은 그쪽으로 가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아는 이제 북한에서 온 동생이 있는데 제가 되게 아끼는 동생인데 그 동생도 지금 미용을 배우고 있어요. 헤어 이런 걸 배우고 있는데 아직 어려요. 고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네가 그렇게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면 메이크업 전문가 되고 싶으면은 일단 대학을 좀 가봐라. 전문대가 그쵸, 많으니까 그러려면. 하는데 그거는 싫대요 또. 그건 싫고 그냥 미용실을 스텝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커 나가고 싶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것도 괜찮거든요. 그것도 괜찮은데 저는 조금 더 꿈을 크게 좀 가졌으면 그래, 좋겠어요. 이왕이면 학교 가서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도 배워서 유학도 한번 좀 가보고 네, 그렇죠. 저는 지금 유학을 가보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막 한국에서만 배웠기 네네. 때문에 이제 뭐 세계적인 그니까 이게 미용이라는 게 또 배우려면은 맞아요. 르네상스 로마 시대부터 시작해서 쭉 이거 스타일을 이거 분석하면서 네네. 배우는 거니까 좀 여기에서보다도 또 좀 맞아요. 많이 배우고 그런 경력 같은 건 나중에 내가 많이 배웠을 때 뭐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용은 솔직히 처음부터 돈을 벌려고 하면 미용을 배우면은 안 된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처음 초급 너무 막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이제 배우니까 뭐 그렇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무도 좀 중요하지만은 네. 저는 학교에 좀 가서 이렇게 단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추가한다면 일단 전문직이 기술 쪽 전문직으로 갖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플러스 그러니까 왜냐면 난 처음부터 나는 학생들한테 다 학교가 대학 가라고 추천은 안 해. 왜냐면 공부 왜 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알 때 가도 늦지 않았다. 제가 좀 늦게 공부 시작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저도 자동차 기술을 그쪽으로 공부했고 그쪽으로 창업도 해봤고 하다 보니까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진짜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해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제 경험에서 그냥 비춰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동점에서 간 친구들은 결과적으로 중도에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괜찮은 현장 가서 네가 공부하고 안 하고의 차이를 현장에서 부딪혀보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았을 때 그때 가도 늦지 않다. 그때는 뭐 아마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공부를 좀 배우다 보면은 왜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 점점 더 나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왜냐면
배움의 욕망이 한번 맛들이기 시작하면은 그 배움에 빨려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의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둥 떠밀린 친구들은 진짜 공부가 죽기보다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저는 이런저런 경험 많이 해보고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전문 분야, 그러니까 기술, 진짜 웬만하면 추천을 해요. 기술 쪽으로 일단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제2의 3의 꿈은 계속 바뀌고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꿈을 꿔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저는 첨가를 하게 되면 유망 직종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나한테 많은 경제적인 소득을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일을 할 때 가슴이 뛰지 않고 맨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분명히 약간 후회할 만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좋아하는 일을 찾는데, 좋아하는 일은 직접 그 일을 해보지 않고서는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뭐 정말 이제 연예인 꿈인 친구들 보면 정말 겉으로 보는 데는 굉장히 소프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화려해 보이죠. 화려하게 진짜 조명을 받으면서 화려한 어떤 뭐 그 레드 카펫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의 맥락에는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직접 그 일을 해보지 못하고서는 그게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뛰어라도 봐라. 그래서 저는 되게 직업이 많이 바뀐 사람인데, 처음에는 PD 해보고 싶었고, 뭐 기자 해보고 싶었고, 뭐 광고 카피라이터 해보고 싶었고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한 번씩 다 경험을 해봤어요. 인턴으로 했는데, 그래도 결국 이제 하다가 이거는 나랑 안 맞는구나. 제가 진짜 그 일을 하지 않고 공부만 해서 그 직업에 도전했다라면 지금쯤 뭐 PD나 뭐 카피라이터나 뭐 기자나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근데 지금 뭐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은 일을 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봐라. 스트레스도 줄거든 생각 들어요. 좀 더 얘기한다면 어떤 생각 드냐면, 저는 자동차가 좋았고,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차는 나한테 가까이에서 내가 접할 수, 왜냐면 부모님의 영향으로 받아가 차는 되게 가까운 거여가지고 차에 관심 많아서 차에 대한 일을 했고 공부를 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자동차의 다양한 분야를 알게 됐어요. 알다 보니까 처음엔 심장이 뛰었어요. 근데 뛰는 것도 2, 3년이더라고. 2, 3년이요? 계속 뛰진 않더라고. 그러다가 그러면서 다른 세계도 꼭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기술 배우다가 자동차 좀 이쪽으로 공부하다가 이공 쪽으로 공부하다가 경영으로 들어왔고, 경영에서 또 공부하다 보니까 좀 더 큰 HRM이 그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인사 쪽에 관심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에 또 그게 또 인문학과 연결되거든요. 그래 인문학 쪽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꿈이랑은 계속 바뀌더라고. 근데 그러면서 계속 심장도 뛰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전문 기술이 있으면은 그 뭔가가 또 다시 내가 정 힘들면 돌아갈 수 있는 고향 같은 데가 있지 않나. 그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쵸, 맞아. 제일 중요한 거 같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고 나중에 언젠가 쓰일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한 곳에만 있지 말고 여러 가지 경험이 남한에는 체험해볼 게 많단 말이에요. 뭐 진로 체험도 있고. 그 뭐지? 호주에 요새 가는 아이들이 많이 가요. 워킹홀리데이 그런 데도 한번 좀 가보세요. 저도 지금 그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가보고 싶어요. 북한이라는 건 외국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정말 먼 나라로 생각하고 아예 뭐 꿈도 못 꾸지 않나요? 근데 솔직히 한국에 와서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분야에서도 그 외국을 직접 나가서 언어를 배우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돈도 벌 수 있는. 네, 그게 엄청 많아요. 30살 전에 가셔야 돼요. 30살. 네, 30 전에는 가야 된다고 넘으면 해서.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그래서 못 갔어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주석 씨가 이제 탈북 청소년들이랑 많이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친구들은 어떤 직업을 가장 저는 선호하는가요? 탈북 친구들은 사실 많이 만나보진 못했어요. 남한 친구들을 많이 만났는데, 근데 제가 한번 궁금한 적이 있었어요. 북한 청소년들이 어떤 꿈을 가지기를 원하는지. 근데 제가 들었던 것 중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이거를 좀 다시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그 택시 기사, 운전수? 그거를 되고 싶다고 하신 친구가 있었군요. 네, 좀 봤어요. 몇 명 뵀어요. 차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없으니까 저도 처음에 운전을 배우고 너무 들떠 있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꿈을 작게 가져서는 안 되는데. 근데 그거는 약간 문화적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중상류층인 거예요. 왜냐하면 차를 회사의 명의로 갖고 있지만은 차만 왜냐 북한이 운송 수단이 발달이 그 많지 않아 가지고 차만 있는 것만으로도 대접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운전기사였어요. 약간 그리고 수용차 운전기사, 택시 운전기사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북한에서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그 문화적인 그 기준으로 지금 여기서 접하다 보니까 그리고 운전기사가 보기에는 편해 보이잖아요. 하루 종일. 근데 그게 10시간씩 운전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맞아. 않아요. 그 성격이 이제 그런 것들. 굉장히 콸콸하신 분들 중에서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굉장히 손님을 태우고 운전하는 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동반하거든요.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저는- 힘든 일이죠. 아니 저는 택시를 탔는데 이게 정말 기억에 남는 거라서 처음에 탈 때부터 시작했는데 도착할 때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 외로우시겠어요. 하루 종일 차에 있으니까 예, 예. 이제 말동무처럼. 근데 전 택시기사 한번 해봐도 괜찮다 생각도 왜냐면 해보고 네. 아마 장단컨대 2달을 못 넘길 거예요. 다양한 경험, 네. 다양한 경험을 경험. 해보고 네. 나하고 이제 맞는지 왜냐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네. 넘게 지금 10년 넘어서 살고 있죠. 근데 이 친구는 아직도 자기 적성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적응 못하는 걸까 아니면 자기 적성을 찾아가는 걸까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어찌 보면은 제가 보기엔 이 친구는 아직도 자기의 그 적성을 찾아가는 거라는 생각 들어가지고 뭐 적응 못했다고 보기에는 그런 생각은 안 그리고 들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적성이라는 거는 마치 우리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어떤 직업에 대해서 최적화된 상태로 이제 뭐 태어났다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적성이라는 말은 가만 보면 그 분야에 대해서 끊임없이 달고 가꾸어서 어떤 내공을 쌓는 것도 이제 하나의 적성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언가 일을 해보지도 않은 친구에게 이제 적성 검사를 하는 거는 좀 적응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저는 직업에는 일단 귀천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택시 운전사를 하던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팔던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던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거기서 행복을 찾으면 그게 바로 그 친구의 어떤 적성일 수도 있고 그 친구의 어떤 꿈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 내 꿈이 뭐냐라고 아까도 했을 때 아이들이 흔히 직업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내 꿈은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하든 그 직업에서 행복을 찾으면 그게 장땡이거든요. 아무리 내가 뭐 박사 변호사 한다고 해봤자 뭐예요. 거기서 스트레스 받으면 그 친구의 꿈은 박사 변호사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인생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행복을 못 찾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직업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지 거기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고민이 솔직히 행복이 뭔지에 대해서 아직 난 답이 안 나왔거든요. 저도 몰라요. 행복이 뭔지 진짜 나는 지금 저한테 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네네네. 과연 행복이 뭘까? 라는 저한테 지금 10년 넘어서 하는 나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뭐 끊임없이 뭐 고민하면서 찾아가는 거겠죠. 그런데 뭐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북한 탈북 청소년들 이제 금방 이제 넘어온 친구들이 흔히 생각하건데 성공이라는 거는 돈을 많이 버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물론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돈만큼 좋은 것도 없어요. 왜냐면 돈만 있으면 많은 서비스들을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랑이라든가 우정이라든가 뭐 누군가로부터 이제 받는 어떤 따뜻한 미소라든가 이런 거는 돈으로 사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 알고 직업을 좀 선택했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또 추가하면 나도 돈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내가 한국 와서 한 3년 만에 그 창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땐 돈 많이 벌었어. 근데 많이 벌었는데 많이 외로웠어요. 왜냐면 돈 벌기 위해서 나는 1년에 딱 이틀밖에 안 쉬었어요. 네. 근데 돈 벌면서 드는 생각이 그냥 내가 이 돈 벌어가지고 뭐 하려고 이러지? 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었고 돈 벌면서 드는 생각이 사람들 날 보고 자꾸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공했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성공이 뭐길래 이 사람 날 보고 성공했다고 하지? 라는 생각이 경제적인 들었어요. 성공이겠죠. 그러니까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그때 아니라. 고민이니까 왜 그런 생각했냐면 성공의 기준이 뭐길래 이들은 성공했다고 하지? 근데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많이 외로웠어요. 근데 왜냐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모든 거인데 많이 외롭고 힘들었어요. 그 가정들이 돈이 많이 버는데 그러면서 고민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들은 생각이 행복이 과연 뭘까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고민들이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나를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우리 친구들도 솔직한 얘기로
북한에서는 고민을 많이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어진 환경과 시스템 안에서만 살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한국 와서 많은 고민 좀 했으면 좋겠고 맞아. 자기가 뭘 좋아하고 어떤 곳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자기에 대한 자기 사랑, 자기 성찰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 우스갯소리로 북한은 뭐 실업률 0%라고 네? 그게 뭐예요? 다 취업된다. 다 취업이지. 100% 취업률을 자랑하는 나라라고. 근데 100% 취업인데 월급은 안 주는 취업인 거예요. 8월 3일 인민소비품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거는 회사에다가 내 이름 걸어놓고 내 그 외부에서 바깥에 돈 벌어가 회사에 돈을 넣어놔야 돼요. 아, 반대 구조인 거지. 일단 북한 모든 사람들은 공무원이고요. 그렇지. 모든 사람들이 공무원이고 그렇지, 공무원 맞지. 내가 원하는 직업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국가에서 이제 배치를 해준다고 하죠. 정해주죠, 지정해주죠. 정해주죠. 그러니까 남한에 온 김에 자기의 꿈을 한번 잘 생각해보는 거 좋을 것 같고. 아, 그리고 아까 공무원 나와서 있는데 네네. 이거 내 나이 다 나오겠다. 제가 IMF 세대거든요. IMF 세대라 가지고 딱 저희 세대 때부터 그 공무원이 엄청 인기 직종이 됐어요. 왜냐면은 공무원은 잘리지 않는다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IMF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렇게 눈 감아라 해서 도시락 못 사오네 손들어라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항상 엄마가 너는 공무원이 되어라. 너는 행정학과 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미래도 어차피 공무원은 계속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공무원인 직종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은 그 여러 가지 행정기관이 있고 네네. 그리고 너무 좋은 게 이제 그 공무원에 보면은 그 우대 기준에 보면은 그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그 네, 우대 우대 가산점이 기준이 있어요. 있어요. 가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공부를 좋아하고 나는 좀 나라 일을 하고 싶으신 청소년들이나 이제 그런 대학생들이 있다면은 이 여러 가지 공무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새 뭐 9급, 7급, 뭐 5급 엄청 많잖아요. 그럼요. 이른바 철밥통이라고 해서 맞아요. 잘 잘리지 않는 특별하게 큰 결격 사이가 없는 잘 그렇죠. 통일 대비해서도 중요하다 맞아요. 생각해요. 왜냐면 그냥 북한의 행정체계하고 한국의 행정체계는 다르니까 공부하는 건 좋긴 한데 또 중요한 거는 공무원 주는 월급을 누가 가줄까요? 공무원 월급을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죠. 세금은 어디서 나와요? 국민의 세금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국민의 돈 이래야 지갑에서 되잖아요. 나오죠. 저는 그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기업 위주로 지금 가요. 네네. 대기업이 맞아. 취업률 보면은 대기업 가는 게 우리나라 경제 한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취업하는 사람들 보면 네네네. 비중을 보면 나머지는 다 중소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알찬 중소기업이 많아요. 맞아요. 기술을 근데 중요한 거는 외래어하고 기술을 요할 뿐이에요. 근데 월급은 동일해요. 그 어떤 데는 오히려 대기업하고 동등하게 주는 데도 꽤 많거든요. 근데 동등하게 제일 주는-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영어 공부 좀 많이 해야 되고 기술, 수학을 좀 공부를 좀 해가지고 그 처음에는 주변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금방 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되게 조급해요. 그 친구들 날 보면은 되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언제도 10년 넘었고 이제는 뭐도 했고 뭐 그러니까 그 친구는 자꾸 나를 쫓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마음은 되게 조급해가지고 뭔가 빨리 이룩하려고 해요. 맞아요. 그 빨리 이렇게 뭔가 성과를 보여주려고 하니까 본인 계속 쪼던데 마음을 좀 여유를 가지고 약간 3년 텀, 5년 텀의 기준을 가지고 차분히 준비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더 잘하더라고. 한 예가 있어요. 한 친구도 그 친구도 조급하게 막 공부를 해가지고 서강대 경영학과 같은 거 갔던 것 같아요. 그래 2년인가 3년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고대 쯤에 그 3년 또 다시 공부를 했죠. 독학에 그거지. 고대 그 의대 갔어요? 의대 갔죠. 아, 네, 알죠. 의성이 그 네, 친구구나.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친구도 결국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3년을 경영학과 다니다가 그만두고 또 다시 3년을 독학해가지고 갔는데 좀 이런 거는 줄이면은 3년은 좀 더 아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럴 때는 좀 우리가 장기 좀 풀리는 생각, 중장기로 좀 생각해가지고 좀 릴렉스하게 좀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면은 인생은 마라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속도를 내면 끝에 가서는 막 지치거든요. 예, 제가 왜냐면 저도 그 친구들 마음이 되면 나도 조급했거든. 그래가지고 빨리 뭔가를 이뤄야 된다 생각이 막 조급하게 하다 보니까 몸도 망가지더라고. 마지막에는 왜 살았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막 되게 우울증까지 오게 되더라고. 뭔가 이뤘을 때. 아까 꿈은 이루고 나면 허무해져요. 맞아요. 진짜 허무해져. 내가 꿈꿨던 게 처음에 돈 잘 버는 사장님이었어요. 네. 딱 되니까 되게 허무한 거예요. 아 이게 뭐지?
이게 뭐길래 내가 이렇게 쉬지도 않고 달려왔냐는 생각 들었는데 좀은 중장기적인 꿈을 꾸면서 좀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준비하면 어떨까 그럼요. 생각 들기도 근데 하네요. 일단 미래학자들이 이제 뭐 꼽는 이제 미래의 어떤 유망 직종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나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가들 요즘 뭐 빅데이터라는 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또 이공대네요. 예. 근데 사실 우리가 개개인이 가진 어떤 특징들은 잘 안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보다 보면 어떤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패턴을 분석을 해서 이제 뭐 선거 때도 써먹고 뭐 마케팅 때도 써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도 이제 이공계 쪽으로 이제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 있으면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유진 씨가 보건데 이제 유진 씨가 알고 있는 언니들이나 네. 되게 뭐 오빠들도 있잖아요. 동생들도 있고. 그 저 친구들은 지금 이렇게 막 직업 얘기를 하고 막 이러니까 솔직히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냥 확실하게 찍고 그거를 이제 좀 더 이제 좀 컨트롤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다른 거를 네네. 지금 하는 거고 또 막 이런 직업 얘기 하시니까 솔직히 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나는 왜 이거를 선택했고 앞으로 뭐 하려고 막 이랬지 막 네네. 이러면서 뭐 생각도 해봤고 또 저 주변에서는 솔직히 막 방황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보면 2년 온 분들이랑 10년 온 분들이랑 네.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 막 그것도 뭐 보고 또 일이나 대기업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내가 뭐를 배워서 있잖아요. 뭐 강의를 하는 것도 좋고 어디 가서 그리고 또 외국에 나가서 또 막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저는 요즘 외국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일단 제 질문은 주변 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듣고 싶었는데 주변 분들이 지금 네. 외국에 나가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배워서 네네. 이제 외국에 가서 이제 창업을 하신다던가, 네, 뭐 예를 들어 제가 하고 있는 게 자꾸 미용이라서 뭐 미용을 하신다던가, 네. 아니면은 뭐 강의를 하러 다니신다던가, 뭐 이런 분 보통은 강의 많이 하시는. 네, 보통 강의를 많이 하고 왜냐면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 왔는데 이제 솔직히 한국 사람들보다 외국 사람들이 통일 북한 남한에 대해서 더 많이 아세요. 더 많이 관심을 관심 가져주시고. 있죠. 네. 네, 그런 거 보면서 저도 한번 그런 워킹 홀리데이를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가보. 아직은 해본 게 너무 없어요. 그렇죠. 아직은 해본 게 너무 없어가지고 저도 이제 막 추천을 해주고 뭔가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네. 일단 저는 좀 더 크게. 저 주변에는 이게 나이 연령대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50대, 60대, 40대, 50대, 6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조, 그다음에 건설 쪽에 많이 일해. 왜냐면 북한에서 특히 뭐 7천국이나 8천국 건설 천국에 있는 분들은 영조, 미장 이런 게 건설 쪽은 되게 몸에 배워가지고 잘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건설 쪽으로 많이 일하시고 그다음에 좀 더 하면은 뭐 중국하고 또 무역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중국 무역 쪽으로 또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자동차 정비라는 기술 좀 있었던 분들은 자동차 이쪽으로 좀 일하시는 분들 자동차 정비 쪽을 또 많이 추천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도배, 여성분들은 도배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가 있지? 뭐 그다음에 많이 하는 게 미용이에요. 미용도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 대학 졸업한 친구들 같은 경우 자기 학과의 성격을 살려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또 아닌 친구들이 꽤 많나요. 근데 제일 자기 학과를 살려서 하는 친구들은 간호학과. 그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 제일 많이 가는 학과 중에 많이 공부하는 것 중에 간호학과인데 간호학과는 대부분 다 취직이 되니까 간호학과를 많이 여성분들은 가고 있더라고요. 요즘 북한에서 온 남성들도 간호학과 많이 가는 추세더라고요. 되게 언어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아, 그렇죠. 근데 원래 언어는 왜냐면 그 직종마다 언어가 자기가 쓰는 언어가 다 달라요. 간호학에서 쓰는 언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가 다르고 간호학에서 쓰는 언어가 다르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그게 아니라 이제 손님들 환자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랑 대화를 할 때, 근데 그때 이제 언어가 이분 어디서 왔지 하면 이렇게 말투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서 받고 싶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저는 받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북한 이런 출신 간호사들이 많아졌
맞아요 생각해요. 앞으로 그러면 토요일 어떻게 해? 근데 왜 이 얘기 드냐면 저는 과도기일 충분히 있을 수 그러니까. 있는 네, 일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때 무서워가지고 또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 북한에서 왔고 지금 간학을 했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왜냐면 지금 3, 4년 된 친구들은 사투리 쓰고 뭐 했는데 당당하게 얘기하면은 맞아요. 쭈삣쭈삣하고 왜냐면 어떤 친구 가장 안타까운 게 그 들은 전주인가 아마 아픈 얘기 좀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좀 다른 주제일 수도 있는데 결혼식에 그 친구 남자는 여기 남한 친구고 여자는 북한 친구인데 결혼식에서 북한에 왔던 걸 숨겨달라고 주례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북한에 태어난 게 죄가 아니고 탈북이 죄가 아니잖아요. 그 숨기면서까지 결혼. 근데 이게 근데 어떤 안타깝다는 약간,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사회 보는 시선이 그럼요.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극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구들이 내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구들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관계없어요. 왜냐면 태권도 그럼요. 그게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권리고 나 또 구두로 네. 볼 수 있는 권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번에 어떤 이 토론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북한에서 북한 사람인 게 난 자랑스럽다고 얘기했는데 왜 자랑스럽냐는데 그 젊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걸 넘어서 왔길래 전 청소년들한테 가장 나는 많이 얘기해요. 너가 지금 경험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들이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얘기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은 자기를 계속 숨기려고 하고 있더라고. 그 이제 안타깝다 직업을 생각이 잡기 전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학원 넘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언어 순화예요. 이제 서울말로 이제 교치겠다고. 근데 왜냐면 한편으로 그 친구들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불필요한 편견을 받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북한에서 그렇죠. 왔다는 것 예민하죠. 때문에 그 나이 때는. 어떤 그런 편견에 이제 사로잡혀서 뭐 자기 자신을 재단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그냥 서울말을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우리가 또 이제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극복해야 될 거라는 거는 우리 북한에서 왔다는 게 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북한에서 온 게 아니라 사실은 뭐 함경도에서 오고 그쵸. 뭐 평안도에서 맞아. 오고 이게 어떤 지역에서 온 것뿐이라고도 저는 또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북한과 남한의 어떤 문화 차이는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지나면 거의 다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화 차이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편견 때문인 건데 저도 근데 그 사투리 때문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북한 출신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온 저도 서울말 배우거든요. 그럼요. 표준어 배우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저 가끔 제가 친구들이랑 말하면은 옆에 친구들이 너 방금 일본어 했어? 그래요. 경상도 사투리가 엄청 세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가끔 경상도 사투리 쓰거든요. 그럼요. 못 알아들어라. 그러니까 어차피 다 우리 지방에서 왔잖아요. 그쵸. 지방에서 서울에서 온 거고 나중에 또 남한 출신 친구들이 평양 가면 또 평양말 배울 수도 있거든요. 저희도 가끔 이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북한에서 왔는데 북한 사투리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한국에도 서울말 따로 있고 부산말 따로 있잖아요. 저희도 평양에서 왔는데 평양말 솔직히 평양말 쓰고 이런데 여기 왔으니까 이제 한국말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뿐이에요. 필요하시면 제가 평양말 할까요? 막 이렇게. 아니 근데 사실은 이런 말이 평소에 잘 안 나오는데 이제 뭐 약간 화가 난다든지 이제 감정이 좀 저도 격해진다든가 그렇게 하면 갑자기 이제 그게 막 튀어나오고 힘들 때도 튀어나요. 힘들 때 좀 튀어나오고. 근데 그렇게 하는데 개콘에서 내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게 부산이 수도라면 하는 그 개콘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거기서가 부산 말이 표준말이고 서울 말이 사투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서울 말 쓴다고 사투리 쓰냐고 막 진짜 약간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 개콘이. 이걸 뭐 예. 표준화주의라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표준화주의라고 하는데 되게 너무 무서워요 저는 이게. 네. 근데 좀 더 나는 진짜인데 이게 자기 직업 선택에서도 중요한데 우리 친구들이 특히 북한에 온 친구들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말을 약간 함경도 말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말해요 그러면? 함경도 제가 이게 지금 다 짬뽕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 말을 미안한데 내가 지금 이게 어디 말을 쓰고 있는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워드를 좀 바꿔야죠. 이게 지금 근데 고향 친구들하고 있으면은 그게 나와요. 근데 아닌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이게 리듬을 못 찾는데 뭐 함경도인가? 저 함경도 아니에요. 저는 평양 쪽이니까. 없네요. 네. 이럴 때 힘들어요. 청진말 있잖아요. 점심에 뭐 먹을래? 점심 뭐 먹겠니? 뭐 먹겠니? 함경도 뭐 먹겠니? 이게 맞습니다. 함경도 그건 해산말 아니에요? 양강도 말 아닌가요?
아니 아니 저도 아래쪽에서 살다가 위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저도 되게 짬뽕이 말 시키지 말라. 이게 청진말 안 돼. 아니 그거는 평양말이죠. 평양말이에요, 이거는. 말 맡기지 시키지 말. 내가 요새 다 똑같은데. 이거 평양말. 그건 평양말. 그래요? 내리말이야. 해산에서 아니 사는 저희 맞아요? 언니가 청진에서 왔는데 이제 항상 뭐 얘 왜 이래 말 시키지 말라. 막. 근데 평양말은 좀 더 틀려요. 이거 한번 평양말로 같은 걸로. 해보세요. 나도 구분이 잘 안 돼. 미물 아니가. 미물 아이가? 맞아. 미물 아이가? 미물? 어. 미실이 아니가. 미실이. 미물 아니가. 바보 아니냐? 바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거. 지방에서는 이제 바보 아니야 뭐 이런 거를 이제 평양에서는 미물 아니가. 미실 아니가. 미물. 미실. 저희 경상도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은 딱 저희 경상도는 말 짧게 하거든요. 뭐라노. 뭐라노? 카노. 끝이. 뭐라카노. 뭐라노. 됐다 막. 그러면 우리 해산에서는 얘 왜 이러니? 아니 그래서 이제 경상도 사람이랑 함경도 사람이 만났는데 이제 그 함경도 사람이 이제 머시기라고 했나? 머시기라고 머시기라는 말 쓴 거예요. 아니 머시기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경상도 사람이 머시기가 먹고 가 이렇게 이제 함경도 사람이 먹고 가 무시기 그러네. 무시기야 먹고 가 이렇게 먹고 가 무시기 그래. 어쨌든 같은 말인데 지금 서로 같은 얘기네. 네. 맞아요. 다 지방에서 우리 서울말 배운다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라도는 거시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저는 북한 친구들이 좀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부유하게 못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공짜로 나라 돈으로 배워볼 수 있는 게 없을까 엄청 많이 찾았어요. 근데 고용지원센터에 가면은 고용지원센터 노동부 가면은 그 무료로 카드를 만들어서 그 계좌 그게 바우처 이제 카드. 내일 배움 네. 카드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로 충분히 엄청 많아요. 학원, 컴퓨터 학원, 미용 학원, 요리 학원, 뭐 옷 만드는 의상 학원 엄청 많거든요. 저는 그거 되게 많이 활용했거든요. 그래서 굳이 내가 직업적으로 이거를 배우지 않아도 저는 닥치는 대로 배웠어요. 그래서 막 빵도 만들 줄 알고 그러거든요. 그거 나라 돈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 나라 돈은 빼먹어야 돼요. 아니 활용하지. 활용. 활용. 취업에 우리가 도움되는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로 거듭나야 된다. 맞아요. 이제 경상도 여자라가지고 그런 걸 좀 충분히 활용해보고 그거 외에 또 이제 여행 다니는 것도 굉장히 전 추천하거든요. 여행 다니면 그만큼 좋죠, 또 맞아요. 넓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여름 방학 때마다 내일로. 네 맞아요. 엄청 싸요 티켓이. 20대. 근데 20대인데 그 티켓 가지면은 기차를 타고 전국을 다 다닐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조금 나만의 구석구석을 다 보는 것도 나중에 내가 미래에 뭘 할지도 도움이 되는데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내일로 나이가 안 돼서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저도 하고 싶었는데 20대만 되는. 네. 보통 아직까지 20대니까. 연령대 올렸어. 25살까지 안 된대요. 안 되네요. 이게 청소년들이니까 우리가 아니라 청소년 기준으로 얘기하면 네. 그럼 이제 유진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있잖아요. 네. 지금 유진 씨의 직업이 뭐죠? 저는 이제 이렇게 전공은 피부 미용사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포함해서 이제 뭐 스타일이라던가 메이크업이라던가 네일 아트, 뭐 헤어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이 직업이 이제 미래에도 계속 쭉 유망하게 이제 당연하죠. 살아남을 거라고 그리고 생각을 또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통일까지 이제 봤을 때 네네. 이제 뭐 한국에도 쓸 수 있지만 또 아하. 미용이란 건 외국에 나가면 특히 중국에 가면 네. 이제 한류 그 열풍이 불어가지고 이제 그 중국에서 하는 메이크업이랑 한국에서 하는 메이크업이 틀리다고 똑같다고 하더라도 가격 차이도 너무 나요. 이게 한국이라는 이름을 걸고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서부터 이거는 가지고 온 거거든요. 나 한국에 가면 꼭 이거를 할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 와서 이제 배우다 보니까 이거는 통일이 돼서도 북한에 가면은 우리 여자들뿐 아니라 남자들도 이제 할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저 아시는 분이 이게 속눈썹 붙이는 거. 네, 속눈썹 붙이는 것도 되게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저는. 이 속눈썹 붙이는 게 사실 그냥 속눈썹을 보게 된다. 네, 저 아직 다 들었어요. 이제 미용의 한 부분인데 이분은 이 속눈썹을 이게 큰 꿈을 가지고 붙였는데 이게
좀 잘 된 거예요. 잘 돼가지고 이 소문이 그러니까 SNS 활용도 잘하셔야 돼요. SNS 활용해서 잘 돼가지고 이분은 강의를 나가세요 이제. 대만으로 나가시고 저도 중국으로 솔직히 네, 나가시고. 실무를 생각하고 이제 막 배웠는데 나 나가서 꼭 이거에서 창업해서 이제 그 창업 크게 해가지고 돈을 벌까 하면 이랬는데 솔직히 지금은 더 배우고 싶어요. 맞아. 그리고 더 배워가지고 강의도 하고 싶고 직접 열어보기도 싶고 막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말씀했던 거랑 약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무를 하다 보면은 배움에 대한 네, 이런 그- 게 갈급함이 네. 생기고 네. 그러다 보면은 또 근데 또 미용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솔직히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나라에서 이제 북한 이탈주의라는 그런 우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활용해서 이제 하고 싶은 거를 다 해보고 맞아. 그래서 저도 이제 배우고 싶은 거 지금 거의 지금 다 배우고 자격증도 따고 뭐 또 수당도 나와요 그러면은 맞아요. 네, 뭐 시간 수당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고 너무 좋은 게 할 수 있는 거를 어찌 보면 나만의 그 청소년들보다도 더 할 수 있는 범위가 많아요. 네, 더 많을 수 있다. 네. 그럼 지성이 형께서는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솔직히 제가 인문학을 공부하고 네. 있지만은 선생님들 우리 교수님들 보면 싫어할 수 있는 솔직히 아직도 저는 어떤 직업? 사업을 네.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억제해요. 지금 애가 왜 이 공부를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저 그거예요. 그냥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지금 네. 이쪽으로 트는 건데 아직도 내가 늘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할까라는 상상을 계속 해요. 시뮬레이션 머릿속에 굴려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사업을 하겠죠. 근데 언젠가는 하겠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이라고 하면 그러는데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그냥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은 경쟁력이 없는 사회적 네. 기업이었는데 좀 경쟁력을 갖추면서 그 기업 안에서만이라도 좀 더 좀 살기 좋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아름다운 그 뭐 회사를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나라를 바꿀 수는 없지만은 그 회사만은 요즘 시급 10,000원 주는 가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나도 가게 하면은 어. 대기업만큼 월급 못 줘도 줄 수 있는 내가 경쟁을 일단 갖춰야 되는 네네네. 거고 거기에 직원들도 그 정도 갖춰가지고 좀 근데 가게 같은 걸 하면은 내가 못 쉬잖아요. 쉴 수 있는 걸 그러니까 아이템이 진짜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거는, 쉴 네. 수 있으면서도 할 수 있는 선택하는 것도 제일 네, 중요한 네, 거. 제일 중요한 거지. 그리고 가게 하면서 멋있는 게 아니라 어떤 내가 아는 사장님은 일요일에도 식당 한 대 쉬시더라고요. 일요일은 쉽니다. 어. 오늘은 몸이 아파십니다. 내가 중국 가서 깜짝 그런 놀랐는데 거예요. 1시 반부터 4시까지는 직원들 딱 쉬게 하더라고요. 네.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할 수도 있네. 근데 문제는 그 오픈한 시간 5시 딱 되면 그 전까지 사람 줄 서요. 그리고 오픈하는 순간 사람 쫙 들어가는데 와 이것도 근데 직원들은 무조건 1시간 내지 2시간 쉬게 하더라고. 그 와, 맥도날드 이게, 같은 데 가면 그러니까. 1시간이라고 뭐 10분인가 20분 쉬고 뭐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게 시스템인 네, 건데 그 시스템. 룰을 사장이 정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쉬게 하니까 직원들도 능률이 더 나는 거예요. 왜냐면 하루 종일 8시간 동안 일을 한다 해서 능률이 나는 게 아니라 쉴 때 쉬어주고 일할 땐 일하게 하니까 능률도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행복이 또 생각이 네, 나네요. 그럼요. 돈 버는 게 다 중요한 게 어. 아니라 나의 만족, 행복 거기에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내 네. 꿈도 네. 그렇게 딱 진로로 정하는 그냥 것 같아. 꿈을 위해서 아니 행복을 위해서 노동을 수단으로 이제 활용해야 되는데 이제 노동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겠죠. 그렇지. 주석 씨는 지금 강사로 계속 일을 저는 엄청나게 많은 직업이 저도 있어요. 아, 제가 정말요? 지금 통일교육 강사도 하고 있지만은 네. 제가 또 인터넷으로 또 이렇게 뭘 또 팔고 있거든요. 쇼핑몰을 하고 계세요? 네. 그것도 네. 하고 싶어. 네. 그러니까 꿈을 나는 그게 하나만 너무 많아. 해야지라고 네네.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지금 수리잡이신 거예요? 수리자님 네, 아니시죠? 쓰리잡이에요. 강사도 정말요? 이제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하시고 강사도 쇼핑몰 통일 강사 하시고. 있고 네. 여러 가지. 네, 또 여러 가지 강사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네. 경험해서 나왔겠죠. 자, 뭐 이제 시간이 저희 다 된 것 같은데 네, 유진 씨 이제 탈북 청소년들에게 조언 한마디만 하신다면 아, 저요. 저는 이렇게 저도 아직 경험을 해본 게 많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양한 선에서 그냥 하고 싶은 거를 많이 해보고 그리고 또 한국에 왔다고 해서 한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이제 벗어나지 말고 또 외국도 많이 자주 가보고 네 그러면서 자기한테 맞는 꿈을 찾으시기를 네 바랍니다. 지성이 형님. 뭐 저도 뭐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주저하지 말고 자신감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게 부자인 게 아니라 좋은 추억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좋은 추억을 많이 한다는 건 많은 여행을 가본다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좀 청소년한테 허리띠 좀 졸라매더라도 우리가 북한에서 많은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가까운 나라 중국, 일본 그리고 베트남 그러니까 뜨는 나라들 그 나라랑 어떻게 사는지를 한번 계속 경험해 보면서 좀 시야를 계속 넓혀가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옥 씨. 저는 이제 꿈에 대해서 일단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그걸 한번 계속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꿈을 설정을 했으면은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그런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했으면은 좋겠어요. 아유 그렇습니다. 이제 유진 씨는 이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봐라. 이제 지성 형님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여행도 많이 다니고 많은 경험도 해봐라. 그리고 이제 주옥 씨는 좋아하는 일과 이제 잘하는 일을 잘 찾아서 그리고 이제 제도 활용을 잘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한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어떤 속담이 있냐면 우물을 파다 한 우물을 파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여러 가지만 경험하다 보면 계속 이제 뭐 나이 40, 50 될 때까지 방황만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찾았다 싶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 우물을 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이 이제 어떤 직업적인 성실성이기도 하고 그것이 성공으로 이제 이끄는 길이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직업에는 이제 귀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유망 직종이라 해서 뭐 사자 달린 뭐 변호사나 뭐 검사나 뭐 이런 그런 것만 좋은 것도 아니고요. 공무원만 좋은 것도 아니고요. 붕어빵을 팔더라도 내가 행복하면 그만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이번 회차에서 이렇게 이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회차 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맞다. 마음이 급하셨네요. 직업이니까 할 말이 없어 지금.